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에어컨 청소업을 하고 있는 도동케어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출발하시나요?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는 편이고요. 보통 네. 6시 반 이렇게 출발을 해요. 지금 시기에는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시면 아침 밥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은 아침 잘 안 먹죠. 저희는요. 챙겨 먹기가 힘들어요. 아, 원래 아침을 잘 안 드시는 편인가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일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일이 있으면 일찍 나가고 일이 없으면은 집에서 좀 챙겨 먹고 천천히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친구 이모님께서 에어컨 청소를 불렀는데 그때 그 일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친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까지 소개를 해줘가지고 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친구랑요. 그 친구는 지금 진주에서 한참 일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저보다 돈 잘 벌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8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선소에 한 2, 3년 있었고 화물차 일도 했었고요. 물류, 지게차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뭘 하나 싶었던 찰나에 알게 돼가지고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적성에 맞으신 것 같나요? 저는 재밌어요. 공구 만지고 기계 만지고 하는 거를 원래부터 좋아했었어가지고 저는 저한테 엄청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커피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커피 안 마시면 일을 못해요. 아, 일은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 편인가요? 가정집도 있고요. 식당이나 사무실 이런 사업장도 있고 그래요. 지금 한참 시즌에는 애기 있는 가정집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겨울에는 일이 없는 편인가요, 그럼?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많이 없는 편이죠. 가정집 분량이 빠진다고 보면 되기는 하는데 큰 기업체들이나 병원, 학교 이런 데는 보통 겨울에 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는 수익을 보고 있죠. 그럼 보통 영업을 해서 일을 따시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 거래처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저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도급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일당으로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일당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하셨던 일이랑 비교해서 에어컨 일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돈이 좀 되는 거. 만약에 이 일이 적성이 맞다면 엄청 뭔가 재밌어요.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엄청 재밌어요. 그럼 반대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울 때는 에어컨 끄고 일하고요. 추울 때는 히터 못 켜고 일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래도 야외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선풍기를 직접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직원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원이 4명, 5명이 있고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월급 주고 키우는 직원은 아직은 없어요. 이 일의 구조상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에어컨 일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처음에 시작은 제가 고향이 통영이라서 통영에 있는 좀 큰 업체 통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배웠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요. 세탁기 몇 대, 벽걸이 에어컨 몇 대 갖다 놓고 실습하는 게 전부였고 진짜 기술은 현장 1년, 2년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일단 조금씩 받으면서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교육비를 평균적인 교육비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제가
제가 지불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업체들하고 소통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중간중간에요. 여러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는 교육비 50만 원 받았는데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고, 누구는 500만 원 주고 했는데 1년 뒤에 파산할 지경이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작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머릿수만 늘어나고 시장 단가만 흐려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좀 체계를 좀 맞춰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백야 아카데미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야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어디서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막상 자기가 시작을 못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장비도 뭘 사야 할지 모르고, 근데 돈 주고 교육은 받아놨고,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고요. 이 시장 자체를 키워보려는 생각이 좀 컸어요. 이미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라고는 하는데 사업자가 많은 거지 막상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진입하기도 쉽고 나가기도 쉬운 직종이라 단가 형성도 잘 안 돼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그것도 좀 맞춰야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분들도. 첫 현장을 나갔을 때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첫 현장이요. 제품이 어떤 건지는 알고 내가 이 제품을 분해 조립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나갔어요. 근데 고객 응대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인사하고 들어는 갔는데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가지고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근데 이 현장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알바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다녔다 보니까 실습을 하긴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일을 따고 영업을 하는 게 대부분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 통화로 끝났는데, 전화상으로 하는 이야기만 듣고서 단가나 작업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백야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백야는 체계적이에요. 비슷한 일을 하는 제가 봐도 저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가면은 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뭔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교육이 프로그램이 다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짜져 있는 게 많으니까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현장 실습을 자기 현장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강사진이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견적 보고 하는 걸 직접 다 들을 수가 있고 직접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처음 하는 일을 진짜 현장에서 고객이랑 1대1로 대면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인가요? 이거는 학교나 관공서 이런데 영업할 때 쓰이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일반 가정집 그런 것밖에 일을 못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점점 뭔가 관공서나 학교 이런 관급에서도 저희 업종 뭔가 인정을 하는 느낌?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견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인간 자격증들이 엄청 많아요. 사진이 되게 잘 나오셨네요. 도삭을.
방금은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방금 벽걸이 에어컨 한 대 분해 청소했어요. 벽걸이 에어컨 하나 하면 얼마 정도 일당을 받나요? 저희는 벽걸이 에어컨 한 대 9만 원 받고 있거든요.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벽걸이 에어컨이 총 3집이고요. 지금 갈 집은 투인원에 스탠드 하나, 벽걸이 2대 있는 집.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작업 중인 거 하나만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소문 나사 찾는 게 일이에요, 사실. 그런 걸 찾아서 빼줘야 완벽하게 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교육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곰팡이를 목에 없애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곰팡이 불리는 용도밖에 안 되고 탈취 목적이에요. 아, 그럼요. 가능하고요. 그때 저기 동그라미 2개 있는 투인원이시고요. 스탠드 하나, 벽걸이 하나 있으시고. 이 에어컨이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청소도 처음. 에어컨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죠. 근데 곰팡이나 이런 거 눈 안 보이는 세균들 다 우리 호흡기로 가는 거죠. 원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인가요? 원래는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 진짜 100통 우습게 받아요. 전화 받느라 일을 못하는 지경까지. 한참 저희가 많이 밀릴 때는 한 달 반 이렇게 이야기 밀리거든요. 아무리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고 해도 일하는 업체들은 해요. 일하는 사람들. 에어컨이 종류가 많은데 세척 방법은 다 비슷한가요?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분해하는 방법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를 뿐 세척은 다 똑같거든요. 어차피 열교환기랑 나머지 관련된 곰팡이 필만한 부품들은 다 분해 세척하는 거고요. 탈거가 가능한 부분은 웬만하면 모두 다 탈거해가지고 세척을 해주는 게 더 깨끗하고. 다 하고 고객님이 컴플레인 거는 경우가 있나요? 종종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청소를 하긴 했는데 그 냄새가 간혹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냄새가 왜 나는지 그거를 고객한테 납득을 시켜줄 줄 알면은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죠.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커넥터를 한두 개를 안 끼워서 에러가 떴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 물기 제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내부 기판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뜬 경우. 그냥 단순히 분해만 할 줄 알고 장비만 쓸 줄 안다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생들 교육시킬 때 이거 조절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제일 기본부터 들어가서 인사하고 장비를 돌집 바닥에 둘 때는 어떻게 둬야 한다고 그런 것부터 가르쳐요. 근데 이런 데 없습니다, 진짜.
트윈원으로 하나는 트윈원이시고 두 개가 연식 제품 연식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혹시? 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벽걸이 한 대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천장형 한 대, 그 다음에 또 벽걸이 한 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일정 두 개가 더 잡혀가지고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추가 작업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럼요. 전화 가지고 오늘 가능한가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저녁에 야간에 일이 안 잡혀 있으면 컨디션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업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식사는 안 하시는 편인가요? 밥 먹어야죠. 먹어야 일을 하죠. 웬만하면 어떻게든 짬내가지고 밥을 먹는 편이에요. 먹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차에서 쉬는 게 더 편해요. 시원하고. 아마 저희 이 에어컨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근처 가까운 거. 혹시 본인 집 에어컨 직접 청소하시나요? 저도 해마다 업체 불러요. 역시 집에 가면 일하기 싫은 거는 다 똑같네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에어컨을 잘 쓰는 방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막 써요. 청소업이란 것에 메리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다른 직종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게 1번인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은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너도나도 다 이렇게 광고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잘만 배워놓으면은 돈 되는 일이죠.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교육받은 교육생이 지금 월 1,500 찍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는 장기 공구만 찍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이게 적성에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영업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교육받을 때 하고자 하는 것도 보여가지고 저희도 교육시키는 맛도 났고요. 그래서 빨리 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요즘에 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전부 다 기계와 기계가 만들고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유지 보수를 하는 거는 절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AI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또 제품마다 또 다르고 또 제품마다 또 다르고 다르니까 이 일은 정년이었고요. 내가 체력만 되면 죽기 전까지도 하는 일이죠. 평생 직업이죠. 올라가 문 열려 있을까요? 바깥에 문이 열려 있거든요. 하고 전화 주십시오. 그 에어컨 세척일이 혹시 여자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하죠. 이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사장이고 직접 분해 조립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잘하세요. 큰 차가 없다면 좀 힘들까요? 저는 좀 처음부터 큰 걸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레이로
하시는 분들이 한 50% 되거든요. 데이 정도면 충분해요. 진주에 있는 그 친구도 데이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 도도는 무슨 뜻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드신 분이 지나가다 뭐 보고서 그냥 도도 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만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럼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잘 모르시니까요. 갔다가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안 될 때는 다시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일이 취소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허다. 청소할 때 에어컨을 켜야 되고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 걸 잘 모르세요. 가가지고 시간은 얼마 걸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오늘 수익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수익이요? 오전에 두 집 친 거는 총 42만 원이고요. 오후에는 벽걸이랑 아까 카페는 17만 원이었고 오후에도 43만 원 되겠네요. 그다음에 야간 작업까지 하면 100 딱 찍겠네요. 하루에 100이요? 그 카페를 제외시킨 금액인가요? 카페가 포함이에요. 카페는 내일 아침에로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 결제는 오늘 받을 거라. 혹시 야간에 부르면은 금액이 더 붙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출장비가 더 붙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야간이든 새벽이든 금액은 동일하고 대신에 저희는 다른 일부 업체들보다 금액이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해요. 지역에서요. 근데 비싸도 많이 알아주시니까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또 그만큼 고객도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도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거. 지금 이 수입은 가정집 위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장이 몇 개가 한두 개가 끼었다면 이거보다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일이 이렇게 매일매일 많으신가요? 그 성수기에 한해서죠. 저희는 성수기가 4개월, 5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여름이 길어져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조금씩 더 성수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가까이의 수익은 제가 쉬지는 않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비수기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학교나 관공서 위주로 작업을 하고요. 그때 되면 또 거기 맞춰서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요. 사실 성수기 비수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크게 없는 게 겨울에도 내가 일을 하겠다 하면 일을 만들 수는 있어서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여기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 편하게 일한 지가 그래도 한 2,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검색해도 신규 모델이나 난해한 제품들 분해 조립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혹시 오늘 촬영하셨는데 뭐 긴장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긴장을 하긴 했는데 저도 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청소인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 많고요. 그에 반해 새로 시작해서 1년, 2년 안에 접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제가 짐작컨대 어중간한 교육을 받은 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기한테 잘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사실 이 청소라는 게 일을 시작하고 나한테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맞을까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1, 2년 사이에 내가 일을 잘 선택을 했구나 라고 판단이 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그거는
꼭 언젠가 빛을 발해요. 그게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언젠가 오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생활하시지 않을까. 일이 없어서 힘들다 접을까 생각하신다면 한 해만 조금 더 버텨보시기를. 이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